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제 18차입니다. 남해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이해와 또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에 대한 기조 발제에 이어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힘, 마을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로 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조 발제하신 전철 선생님도 앞에 앉아 계시니까요.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질문도 하고 또 마무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 오늘 함께 이야기하실 분들 각자 소개와 또 마을 활동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곡의 마을의 권영규 회장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청남도에서 지금 300km를 달려왔는데 마을 만들기가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 마을 만들기 회장이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보령에 대한 그 은곡의 마을의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압축을 해서 얘기하기가 한 10분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동체 이 대화에 저를 초빙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남해 지역의 우리 충청남도의 마을 만들기와 은곡의 마을을 말씀드리게 된 이 장을 제가 부지런히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뜻있는 주식회사 우리 김현정 박사님 감사하고요. 또 같이 배석하신 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은곡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은곡의 마을 탄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마을에 국가에서 지어준 마을 이름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행정동 법정동이죠. 거기 명칭으로는 보령시 청라면 음현입니다. 근데 마을의 이름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국가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스리기 위해서 지어준 이름인데 이 마을의 대한민국의 마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3만 5천 개 마을 중에서 약 한 15%에서 20% 된다고 해요. 저희들이 은곡의 마을이라고 진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자기 이름 섞지 않은 조상들이 지어줬는데 마을은 마을 이름이 없어. 그래서 저희들 마을 이름을 고개가 많은 동네다. 그래서 은곡에, 은곡에는 노후에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 그 이 명칭을 마을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마을 회칙을 만들고 마을 이름을 은곡의 마을이라고 졌어요. 그 짓게 된 동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는 서울 살다가 정년 한 4년을 남겨두고 미리 이제 내려왔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마을의 농촌 사정을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지금도 열악하고 그래서 마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도와줄까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충청남도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라고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을 학교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학교를 마을분을 한 10명 모시고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가장 오지 마을을 14개 마을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보령시에서. 그래서 14개 마을을 가지고 이제 마을 학교를 열었는데 그때 14개 마을에서 전부 다 이제 어려운 마을들이에요. 산골짜기에 있거나 이런 마을들인데 그 마을에서 마을 대회를 처음으로 열어가지고 이제 1등을 해서 도에 가서 또 2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현이라는 마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마을 이름은 이제 은국이 마을로 되니까 마을에 이제 평생 사시던 분들은 방송에 한번 나가보고 싶고 마을에 우리 마을을 좀 알려주는 그런 마을을 어른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KBS 6시 내 고향에 꼭 나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을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앞에 전인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그 교과서적 얘기가 2011년, 12년에 우리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갔어요. 개인 소득이 아니고 노후 복지 소득으로 가자. 노후 복지에 어떻게 고령화된 사회를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서 공동체가 모이게 됐죠. 그전에는 개별 소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뿔뿔이 안 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뭘 할까 하다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마을 저기 회에 보면 돈이 다 있습니다. 노인의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마을을 알리게 한 것을 한번 시작해 보자 한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마을 돈 160만 원. 그러니까 마을 돈 16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인데요. 그거 결정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관광 가면은 다 나오고 먹으러 가면은 나오지만은 이게 뭘 하나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공동복지 부분으로 가고 마을을 좀 알리자고 하는 목적에서 태극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전봇대라 그러지 옛날에 말로. 예, 전주가 한 50개 가지고 서 있어요. 그 마을 이제 언덕에 올라오면 아주 꼴짝이 마을인데 예, 거기가 이제 보령시에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제일 끝 마을이에요. 청양 경계에 있는 마을이라 산 속에 있는데 그래서 태극기를 50개 전봇대에다 2개씩 걸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거는 게 아니야. 한 번 거는 게 아니야. 1년 내내 걸려 있어요. 네. 1년 내내 걸어서 그것을 태극기 2개씩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면은 찢어지니까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 한 5번 좀 갈아줘야 돼. 그렇게 한 5년을 했어요. 5년을 하고 나니까 개수를 생각하면 한 1250번을 전봇대 사다리 놓고 오르락딱 내렸딱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을이 유명해지냐면 음현이라고 하는 마을이 태극기 마을로 이제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마을에 가면은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뭐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나 오면 야 음현이가 뭐 국경일인지 그렇게 걸려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을의 이미지도 틀려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본 것이 이제 마을 공동 그 복지 사업으로 이 전부 다 화장을 하니까 산에 전부 산이 놀아. 그리고 제일 그 환경이 안 좋은 곳이 뭐냐면 그 문중에서 사놓은 그 땅들이 묘를 안 쓰니까 전부 뭐 나무가 우거지고 흉물스러워요. 네.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은 거예요. 뽕나무. 예. 뽕나무를 2만 그루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 복지 기금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같이 그 공동체가 개별 소득이 아니고 모여서 꽃 심고 뽕나무 심고 이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밌죠. 예. 재밌어지면서 막걸리도 먹고 같이 이제 놀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농기촌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사람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인구가 전체 우리가 그 당시 내가 갔을 때 한 30가구가 있었어요. 네. 30가구 중에서 지금까지 돌아가신 가구가 13가구입니다. 그럼 50%는 없어진 거죠. 근데 새로 들어오는 마을이 세워져서 지금은 한 70%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깨끗해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고 화목해지면 기농기촌 인구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을에 지금 인구가 줄고 저출산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 못 합니다.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거를 무슨 국가에서 기반 국토균형 발전 해준다고 해서 시설을 해주고 뭐 한 거는 거의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또 복지가 되고 하니까 마을이 이제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또 공모 사업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뽕센터를 이제 공모 사업을 5억짜리 사업을 따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뽕센터, 그 다음에 마을 광장 한 400평, 도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마을 광장 벤치도 놓고 주민을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는 농촌의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개념을 바꾼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체험을 이제 하게 돼. 무슨 체험을 해? 누에를 키우거든. 뽕나무는. 뽕나무 누에를 키우니까 누에 가지고 뭐 누에 실뽑기다 뭐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이제 아이들도 막 교육청에서 지정해주고 풍성해지죠 마을이. 그러면서 이제 마을 대회도 나가서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보마을 콘테스트도 나가가지고 도에서 1등, 전국에 가가지고 또 3등 뭐 이래가지고 점점 마을이 이제 방송 나가고 훌륭한 마을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맡은 것이 그 당시 그러면 마을 만들기 연합회를 만들자 해서 보령에서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또 각자 또 이 협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협의가. 그리고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지금 마을 만들기 부분에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도 보령은 제일 많이 오고
그리고 은곡의 마을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 마을이야. 그래서 마을에 와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하고 그런 이 시스템을 배우려고 먼저 들려요. 들려서 견학 오시면 또 마을이 좀 풍성해지잖아요. 소득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충청남도에 이제 보령시 마을 은곡의 마을이라 하면 그렇게 이제 복지 지향형.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자체 공동홈, 저는 휴양홈이라고 펴지는데 결국은 노후에 노양병으로 가기 전에 마을에서 살다가 죽고 싶어요, 다. 네, 네. 예. 그러면 공동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있으면 돼요. 건물은 어떻게든 간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한 열 가구 정도 되는 독거노인을 모실 수 있는 그 비용을 대는 것은 뽕나무 덴지 나오고 또 이제 공동수익에서 나오는 돈들을 기금을 만들어서 마을 기업에서 운영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은 마을 이장과 마을 위원장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는 마을 위원장. 예. 그다음에 복지로 움직이는 거는 마을 이장. 네,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그 전부터 뭐 배워서 한 거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이 널리 퍼져 가지고 지금 이제 충청남도 같은 데는 거의 위원장과 마을 이장을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이장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거를 마을이 커지면.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고 제가 제일 요즘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해보니까 갈등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마을에 와보면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야.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만 이것이 소통의 문제와 인식의 차이가 이제 좀 없어져요.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 교육을 지금 꾸준히 이제 마을마다 좀 해주고 있고 우리 마을도 조직 개편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은곡의 마을 탄생 얘기도 와 놀랍네요. 일단 박수 한번 예, 예.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계속 꾸준히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 리더들도 이렇게 그저에 따라서 이렇게 놔둬서 두 리더가 또 막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글쎄 아니 그 다 그렇게 다 따라줬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배경까지는 한 3, 4년은 잘 나가다가 예. 또 한 4, 5년 되면은 또 싸워. 그렇죠. 그렇게 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해야 돼요. 네네네. 하고 나서 그때부터 또 평준화가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어떻게 그 마감을 하신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희생하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도자의 희생이 필요하다. 네, 희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권영희 선생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제가 금전적으로도 희생하고 마음적으로도 희생하고 네. 집안이 절단날 정도로 희생을 해. 아이고, 그건 곤란한데.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 희생이 저희 필요하다. 집사람이 지금 같이 왔습니다만 아, 네. 특히 안 사람이 협조가 필요해요. 안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예. 항상 모든 안 사람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희생해주고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은곡의 마을 탄생 이야기 우리 권영진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혹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 하셔도 좋고요. 예? 다 듣고 할까요? 잊어먹을 것 같아갖고. 자, 그러면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장난감 병원 하신 김영림 대표님이시죠? 네네. 예, 소개랑 또 활동 얘기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필요한 일은 뭐든지 이웃과 함께 풀어가는 마을발전소의 김영림입니다. 네. 예, 갑자기 음성이 더 구수해지는데요. 네네. 예, 저희 마을발전소는 보통 마을발전소가 뭐 하는 데예요? 물어보면 동네에서 필요한 일은 이웃들과 함께 풀어가는 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동네에서는 다들 김영림이라는 이름 대신에 림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오늘은 이제 장난감 병원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제가 장난감 병원 병원장으로서 가운도 입고 오고 저희 호랭이도 같이 왔습니다. 장난감 하면 누구나 다 즐거운 어린 시절 추억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저희는 이제 장난감을 매개로 지역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발전소는 2010년부터 그냥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아름아름 이제 알고만 지내던 단위였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렇게 만날 때 카페에 가려니 뭐 커피값이라도 내야 되고, 그래서 만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동네 공유공간 마을발전소라는 것을 이제 2015년에 비로소 열게 됩니다. 그때에는 누군가가, 지금도 제가 오늘 남해에 온다고 했더니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이 모두 남해에 가면 시금치가 좋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작은 텃밭이라도 하고 싶은데 서울 안에서 땅 한 평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자 텃밭을 놓고 그럼 뭐 상추도 심고 시금치도 심어보자, 이렇게 해서 꼬마 농부교실이라는 것이 탄생됐고, 이렇게 반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새댁이 반찬 만드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가 할머니 밥상을 차려서 서로 아름아름 반찬도 만드는 법도 배우고 나눠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반찬에 이어 막걸리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근래에는 젊은 친구들이 수제 맥주 만들기가 궁금하다고 해서 수제 맥주도 같이 만들면서 서로 먹고 놀고 그리고 동네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발전소가 한층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를 할 때에는 마냥 행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만 골라서 할 수도 있고 나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래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같이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어느 날은 식당에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몰랐어요. 밥값 5,000원, 7,000원 내는 게 살짝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아이 학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바깥으로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소일거리라도 만들어서 좋아하는 공동체 활동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발전소가 2019년에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발전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냥 모여있는 사람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심사를 좀 더 찾아보고,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도 해보자, 이렇게 큰 포부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미약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조금 나에게 적절한 일자리, 저희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집값이 조금 싸다 보니까 신혼 때 다들 저렴한 집값 때문에 저희 동네에 많이 이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애기 우는 소리 듣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는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녀요. 그래서 어르신들,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흔히 말하는 9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 일자리보다는 이분들이 체력과 그리고 아이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은 덜을 수 있는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 일거리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됐고, 저희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에 장난감 쓰레기가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장난감이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겠지 하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 장난감은 알록달록 색깔도 많고 그 안에 모터라든가 배터리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분해하지 않으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로 매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도대체 장난감이 왜 다 쓰레기로 버려지지? 고쳤으면 될 텐데 했더니 정말 장난감을 고치려고 하면 고칠 만한 AS 센터도 마땅치 않고요. 요즘 저렴한 장난감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버리고 말지. 그리고 누구를 주려고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거 좋은 장난감인데 아직 멀쩡한데 우리 아이가 안 써요, 한번 써볼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지 않은 서울 도심에서는 제가 쓰던 것을 누굴 주면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데 달갑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를 이제 회복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난감 병원을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로 여성분들은 이런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할아버님들은 잘 안 오세요.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만한 리어커에 한가득 팔고는 그걸로 막걸리나 소주를 사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머님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할아버님 장난감 병원 의사 선생님도 선발을 해서 장난감 수리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수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독,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동네 이제 작은 일자리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발전소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장명을 잘했다, 발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 장난감 병원은 장난감 병원 장난이 아니합니다. 그래서 다들 장난이 아니게 재밌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우리 동네의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거리와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눈빛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이야기 저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마을발전소 장난감 배우는 김영림 대표님,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들산들이죠.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창원 복림동에 있는 백수정 이사님 소개와 또 마을 활동 얘기 듣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들산들 사회적 협동조합의 백수정입니다. 앞에 김영림 선생님께서 너무 장난감처럼 통통 튀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어서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저희는 이제 창원의 복림동에 있는 도심 속의 마을 교육 공동체고요. 2017년과 2018년에 이어진 이제 마을학교 사업, 창원시와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마을학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아이들이 학교와 집 그리고 학원을 오가면서 쉼의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지식이 아닌 뭔가 지혜가 있는 배움 그리고 관계가 있는 배움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했던 것은 어른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동아리를 정하고 자치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했던 것이 놀이입니다. 이제 장난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아이들이 몇 가지 이유로 놀 수가 없는데 OECD 통계를 보면 아까 행복지수 말씀하셨는데 아동 청소년은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이제 꼴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래서 놀이를 제대로 좀 놀아보자 해서 놀이 축제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이란 게 최근에는 돈과 시간이 필요한 두 가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야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 카페에 간다든지 놀이 공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놀 시간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돈과 그리고 그런 놀 시간들을 또 쪼개서 아이들에게 놀이 축제를 스스로 만드는 놀이 축제를 주제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마을에서 즐기는 바캉스, 물놀이, 옛날놀이,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는 놀이들을 주제별로 계속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그 LH의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H 유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019년 1월에 출범을 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였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출범 이후에는 저희가 좀 더 마을의 사회적 문제들 여러 다양한 세대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관계와 활동을 조금씩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학교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재미있는 마을 기획들, 문화 기획들, 그리고 지역사회 공원들, 함께 김치 담그기, 어르신들 동아리 지원하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확장된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좀 세대 확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아이들을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 해서 아이들에게 주목을 했었지만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 어른 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다양한 세대들의 문제를 좀 집중하자 해서 세대들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주제의 확장인데 처음엔 교육에서 시작했지만 이 교육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문화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지역 자원들인 느티나 보호수를 주제로 한 예술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을 글로벌 문제이긴 하죠. 글로벌 단위에서는 환경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 단위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환경 문제 그래서 함께 마을 기후 캠프를 열면서 채식 동아리를 만들어보고 활동을 할 때 항상 재활용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교육 활동을 조금 실천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을의 생물 다양성을 조사해서 마을의 생물부터 마을의 자연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좀 확장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마을 교과서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항상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죠? 항상 이 지식은 개인의 삶과 멀리 있는 것이었는데 지식을 우리 삶 속에서 좀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 마을에도 분명히 1000년이 넘는 절터가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 역사를 우리 마을에서 좀 찾아보자, 문화를. 그래서 마을 교과서를 대학과 그리고 저희 민간 단체와 그리고 경상남도의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와 협력으로 마을 교육 네트워크 차원에서 마을 교과서를 함께 만들고 마을 해설사를 양성해서 지금 학교와 창원 한들초와 연계해서 마을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삶의 단위인데 이 안에 교육이 있고 사회가 있고 환경이 있고 문화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위기, 공동체 위기를 아까 교조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코로나19가 마을에 어떻게 보면 마을의 가능성을 다시 더 부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 밖을 나가기도 못할 때 저희가 직접 아이들과 함께 마스크를 제작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계속 해결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동네에 남는 반찬들을 다 그러니까 재료들을 다 모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아침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코로나19 단위에서 19에서 마을이란 단위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혼자였다면 각각 개개인이었다면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테지만 저희가 함께였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한 거리에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금 한 4년 정도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었고 그리고 즐거움과 보람이 있었지만 저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공동체와 마을 사업들이 개별 행사 단위, 사업 단위의 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요즘 마을과 공동체와 주민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주민 공동체의 수를 뛰어넘는 그래서 몇 개의 공동체가 몇 개의 사업들을 좀 사회적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동체의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들의 방향이 어떤 행사성,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면 공동체 우리 함께하고 있다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갈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이 조금 틀어진다면 또 공동체들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들산들 사회적 협동조합의 백주정 이사님 아주 문제점까지 그죠 짚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남해군이죠.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이광석 사무국장님 소개랑 또 활동 듣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뭡니까? 네, 말 그대로 활력을 좀 불어넣자는 거죠. 아, 네. 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금액에 어찌 보면 농촌 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은 작습니다. 작지만은 제가 이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뭐 시설 중심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역량 소프트웨어 쪽 그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30% 이상은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정말 힘들지만은 지역적으로 좀 가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멀리 남해까지 와주셔서 우리 패널로 참석하신 분 그리고 또 멀리 또 와주신 우리 전인철 우리 박사님 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300km가 아니고 한 3km를 달려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예. 지역에서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지정되면서 하나 고민을 했던 게 지금 마을 공동체든 이런 부분들 다른 지역에서 센터를 만들고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을 만드는데 남해에는 솔직히 그런 전문적인 지원 조직이 오래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여기 와주신 안병주 사무국장님이
마을 공동체 센터를 지금 하셔가지고 어찌 보면 이번 사업에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조금 대신 해주실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생겨서 저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고, 저희들은 그 마을 공동체 중심보다는 조금 다른 경제 공동체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조금 전환해서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중에서 70억 사업 중에서 한 마을 공동체 관련돼 있는 뭐 상품 개발, 농촌 관광, 마을 뭐 상품 개발 이런 쪽에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조금 우리 마을 공동체하고 좀 의논을 잘 해서 좀 사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앞에 우리 발표하신 분들은 전부 개개인 마을 마을 발전소 이런 하나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어찌 보면 개개인의 주체적인 그런 쪽의 사례고, 저는 이제 지금 남에서 진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들을 좀 사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뭐 각오를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전인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 중에 하나가 시설, 운영, 사람, 이 프로세스보다는 사람을 먼저 키우고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러고 나서 시설을 짓는 그 부분들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사업 중에서 참여하시는 그 실행 조직들에 대한 프로세스는 지금 사람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운영 방식 그리고 시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아마 다음은 속초라고 했으니까 다다음이나 하여튼 기회가 되면 그 성공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이광석 사무국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할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부분만 말씀하셨고, 예,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함께하신 분들의 본인 소개와 또 활동 소개를 좀 들었는데요. 전 들으면서 엄청 궁금한 게 많은데 혹시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서로에게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기 선생님, 네. 남해군 경상남도 이제 남해부터 해서 경상남도에 이제 신한력 플러스가 시작이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충남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충남은 2012년부터 이제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은 2015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 지원 조직은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다 있고, 저도 센터장을 한 1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을 중간 지원 조직이 있으면 그 중간 지원 조직하고 같이 가야 할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또 있어야 돼요. 그 협의회를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을 협의회에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430개 마을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군에 다 있어요, 협의회가. 그리고 연합회가 또 있거든요. 그 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 운영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인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결국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면 실패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시설을 우선 옛날에 하다 보니까 뭐 행안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시설 인프라를 다 해서 다 실패를 봤다가 보니까 그런 박사님들이 연구 결과가 나타난 거죠.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으면 아마 좀 덜 했겠죠. 그래서 경상남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들어서서 마을 권역위원장이 주도를 하면 안 돼요. 마을 주민하고 무기명 투표를 하더라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가지고 말 못하는 할머니라도 의사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분위기를. 특히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면 더 심해. 충청도도 또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네. 마을 회관에 앉거나 권역에 하면은 항상 리더들끼리 결정을 하고 또 대동회면 대동회장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나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몽땅 다 마을 주민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마을 회의를 할 때
소프트한 것이 있으면 하드웨어로 가기 위해서 소프트한 것을 많이 이 정량을 좀 늘리셔야 돼. 가지수를 늘리셔가지고 하는데 여기 도시에서도 오셨지만 한 가지에다가 몰빵을 해가지고선 돈을 갖다 써버리니까 이게 다른 자장가를 못 하잖아요. 이게 이미 또 연구 결과에서 나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을 주민들이 어떤 것이든 또랑 살리기 사업이든 아까 장난감 병원이든 간에 그것을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해서 네. 그것도 절대 손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은 그 사람 왼수돼 왼수. 예, 왼수되니까 그거를 꼭 시도를 하는 분위기를 하려면은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대동회장이나 분회장이나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꾸려면은 민주주의 방식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되는데 마을에 가보면 독재예요, 독재.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업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교육부터 먼저 그 친환경 플러스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뭐 소액 사업이든 선행 사업이든 간에 무조건 우수한 강사님들 데려다가 인성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을 거기에 한 10%에서 20%를 무조건 강제로라도 시켜야 돼요. 옛날에 민방위 교육, 예비 교육 시키기 잘 듣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마을 만들기나 이런 국토균형 발전이나 할 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반자인 행정에서 분명하게 마을 사람들한테 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꼭 열어라. 그거는 또 강제로 시켜야 예, 되네요. 꼭 열어야 돼. 이거 안 넣고 나서 민주주의 교육을 강제로 시켜야 머리는 안 된다고요? 바꿔줬는데 자꾸 이걸 뭘 하자고 덤벼들면은 맨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꼭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뭐 질문 혹시 있으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장난감 병원 우리 김영림 네. 대표님, 사실은 그 마을 공동체의 원소랄까 이런 게 사실 악이 아닙니까, 악이? 그죠? 저는 그 장난감 병원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계속 올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어머니들이 그렇게 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장난감을 수선했을 때 수선한 거를 본인이 갖고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가 가장 잘 되는 계층이 영유아를 키우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 모임이 네. 굉장히 결속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이후부터는 엄마들이 많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이제 저희는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잘 키우자고 모여서 뭐 숲으로 들로 다니면서 좋은 교육을 또 교육 공동체도 하시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사회는 경쟁 사회가 하다 보니 실제로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입시 지옥에 같이 뛰어들고 많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고, 우리 권영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밑바탕의 교육이 있어서 인식 개선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부족한 것이 여전히 현실이어서 저희도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잘하면은 결국은 장난감 병원도 없어질 위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뭐 대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장난감 병원에 이제 오는 아이들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해서 보통은 장난감 병원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천 어느 곳에서는 이제 택배로 장난감을 예, 받아서 예. 고쳐주시고 지자체 예산으로 무료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동체 회복이 네, 더 네, 중요했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대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도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저희 장난감 병원 의사 선생님 중에 이제 여성분들에게 말씀해서 의논을 하고, 또 당장 내 동네에 사니까 적당한 사회적 거리도 유지가 되면서 아이 양육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순환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장난감 경우에도 저도 이 호랭이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뭔가 떨린다거나 그리고 의지가 필요할 때 나의 애착 인형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도 어떤 인형은 엄마가 도저히 버릴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쳐주고 저희는 이제 치료한다고 표현하고 보통 이제 입원 환자, 그리고 이제 뭐 퇴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 입퇴원 절차를 다 밟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장난감이 우리가 보는 숨쉬는 생명은 아니지만 이 무생물 속에서도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서 오히려 사람을 존중하고 친구를 아끼는 마음들이 생겨나더라는 걸 저희가 네. 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저희는 그냥 놓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에는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을 하고 네. 또 아이가 변하면 부모들이 같이 따라서 변해요. 아이가 엄마 왜 쓰레기를 여기에 버려요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무리 어른들이 또 그 구청에서 뭐 행정 지도를 하더라도 잘 안 지키지만 내 자식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장난감 병원을 운영하게 됐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 장난감 병원을 통해서 서로 요즘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느 분이 드라이버를 돌려서 장난감을 분해할 때 막 손을 떨더라 이러면 저한테 막 얘기해 주세요. 저 친구 아프신가 보시라고. 그리고 한 말씀 또 하고 하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면 이게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기 치매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오시더라도 낮에는 멀쩡하신 거예요. 근데 밤 12시 되면 옆집 가서 문 두들기시고 네네. 이거는 지역의 이웃밖에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이 저희는 장난감 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소용이 없어진 장난감은 저희를 주십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자원이 있어야 인건비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잘 고쳐서 장터에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러 와주시고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속이 좀 시원하긴 하네요. 장난감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팔 수 있을런지는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병원장 하겠습니까? 제가 아주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병원장님. 네. 저 체온밖에 못 재는 병원장이고요. 뭐 수술 이런 것들은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십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조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여기 이제 유아인데 저희는 주로 이제 오는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마을학교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시 위주의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자유롭게 놔두는데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끊기면서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에 들어서는 학원을 가야 하는 또는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왠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슬렁슬렁 뭔가를 노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놀더라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앞에서 저희가 마을 학교 활동에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게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대학 가서도 솔직히 요즘은 스펙 위주의 교육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익 점수 따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사회와 국가에서는 뭐 스타트업과 창업, 기술 혁신들을 청년들에게 막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한 7년간의 세월을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박혀 있다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창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는 쉽지가 않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이 7년간의 공백이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런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흐름들이 공교육에도 좀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발전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마을 안에는 모든 요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미세한 변화들을 조금 포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을 교과서 그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뭐랄까 아까 그 어르신들을 네. 또 이렇게 함께 하기도 했는데 약간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들과 또 네. 노인들, 어르신들이 그래서 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참 그 우리 장난감 병원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저 부럽고 부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장난감 수요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저희 남해군에서는 정말 월 한 명이 태어날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사망자가 50명, 60명 이렇게 될 때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마을에 애가 태어나면 현수막을 동네방네 다 걸어줍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고 그래서 정말 그 장난감도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그래서 조금 저희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원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남해군에서도 어차피 지역 소멸 2등을 지금 하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령화는 심화되고 인구는 또 가소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남해군에서도 마을 공동체 자체를
지금 과연 마을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겠냐는 부분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확대된 마을을 좀 해석을 좀 네네네. 확대를 시키면서 네. 좀 그렇게 생활권 마을로 좀 이래서 조금 읍면별로 네. 그렇게 좀 뭔가 좀 저희들이 원동력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 왔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도시는 아이들을 잡고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좀 끌어다녀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저기 농촌이나 이런 쪽은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좀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도시와 시골을 이렇게 이어서 공동체로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또 그죠 뭐 같이 체험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서로 크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저희 아이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농촌에서 와서 살고 싶은 것을 이제 부동산이나 예. 이제 그 이주해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인터넷 검색을 일단 한답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로드뷰를 타고 마을을 들어가 보는 거죠. 이게 살고 싶은 동네인가. 그러면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다 먹고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조상들이 다 먹고 죽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나? 제가 그렇게 이제 강의도 해드리는데 그래서 마을에 오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면 농촌 주민이 만들어야 되거든. 어촌이든 산촌이든 자기네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면장이나 시장 군수한테 찾아가서 옛날 하던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의식을 바꿔줘야 되고 특히 또 우리 이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한 5년간 이제 그 마을 꽃길을 네, 이제 네.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에다가 요구도 하고 어디다 요구도 했는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창안학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세워집니다. 세워져 가지고 그 중에서는 반은 이제 우리가 마을 탐방을 하고 이제 마을 이장님들 다 태워서 이웃 마을을 가는 거야. 우리 관내 남해면 예. 남해 관내를 다 보는데 네네. 그 전에는 맨날 선진지 이어놓고 보면 충청도 사람들은 남해로 와 남해 남쪽으로 간다고.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이웃 마을에 가보면은 정말 멋지고 잘 살고 좀 잘된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탐방을 쓰고 반은 뭘 만드냐면은 재료비만 들어가고 있는 국화를 재배를 해요. 그러면 이걸 한 3개월을 키워서 6월 달이면은 마을에 나눠주는데 이걸 한 해에 5,000개에서 10,000개를 만들어서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섬도 나가고 섬마을도 나가고 어디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 지원 센터에서 했던 것이 또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나 교육 사업 쪽으로 자꾸 흐르는데 아까 저 소장님 한 말씀이 딱 맞는 말이 정말 이 꽃밭 가꾸기 꽃길 있잖아요. 꼬부라진 허리를 있어도 할머니들이 나올 때 웃음 지고 나옵니다. 호미 들고. 네네. 그러면 마을 꽃길이 이뻐지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동네를 들어올 때 깨끗하잖아요. 그럼 이 마을에 와서 살고 싶잖아. 근데 정책적으로 이게 시에서도 자꾸 하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지원 사업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10,000개를 이제 마을에 나눠주려고 하면은 한 동네마다 한 20개 마을만 없어. 예, 돈이 예, 없어. 예, 없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 무료로 해줬고 우리가 무료 봉사를 해서 5,000개를 나눠줬는데 무료로. 실질적으로 한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도시 사람들이 봉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봉사에 와서 해주고 삽수할 때 한번 하고 물 주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줘 물. 3개월 주고 가져갈 때 한번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돈을 주고 만약에 대한노인에다 맡겼다 아니면 어디 업체에다 맡기면 돈이 이건 굉장히 비쌉니다. 네네. 한 개에 한 500원에서 1,000원만 하면 노동비가 될 거를 3,000원 주고 살려면 이게 한 몇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는 동네에 들어오는 어기부터 깨끗하고 마을 꽃이 있고 꽃나무가 있고 꽃밭이 3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아름다워 마을이. 그런데 자꾸 뭘 때려 부셔가지고 뭘 하는데 그 돈은 수억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 꽃길, 꽃밭, 꽃나무 이 3가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줘라. 네네. 지원해주고 국토균형발전 원장님께서 그거
균형 발전할 때 그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꽃할배시네요, 그죠? 꽃을 꽃길 참 강조. 근데 꽃길 꽃나무 많이 한 마을은요 인구도 늘어나고 이 공감도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진짜 좋아요. 아, 예. 예. 오늘 뭐 토론장에 참 내가 네. 또 서로에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럼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그 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라는 곳에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문화공동체는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에 문화공동체라는 이름을 이제 땄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4년째 됐는데 뭘 하냐 그러면 여기 이제 선생님들 안 하시는 거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라는 것을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뭐 몇 개쯤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시범 사업을 4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뭐 도시에 좀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반농촌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평생 동안 같은 이제 직업을 계속 하면서 다들 뭐 마찬가지겠지만 먹고 사느라고 바빠갖고 본인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뭐 노래를 하고 싶었다거나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못 하고 평생 살았단 말이죠. 근데 퇴직을 하고 나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현실상 우리가 퇴직한다고 해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진짜 부동산 부자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또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회사나 이런 기업에서 보면은 다음 직업 훈련을 또 시켜요. 나가서 다음에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직업 훈련이 아니라 다음 또 이제 돈을 벌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으므로 그 힘든 기간 동안의 어떤 보상,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문화 활동을 통해서 문화, 음악, 뭐 그림, 심지어는 저는 이제 DJ 출신이니까 삶을 디제잉하는 노래마다 각자 그 사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 들을 때 누구랑 만났어.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좀 치유하고 놀고,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고 이게 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살면서 받아왔던 트라우마나 각종 고통 이런 것들을 좀 풀고 가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그 공동체도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도 뭐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신 아까 그죠? 예. 뭐 화가가 아니고 할머니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거나 한 그런 것들, 할아버지들 그림을 그리시거나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예술 작업들이 주는 어떤 그 효과, 치유, 힐링의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재능을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게 다음 생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도 되더라. 예. 그런 얘기를 또 잠깐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전인철 소장님 혹시 쭉 들으셨는데요. 혹시 뭐 좀 사안별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 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너무 좋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좋고요. 우리 이제 음마을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했던 잠깐만요. 음마을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결과가 그 전에 실험적으로 이미 성과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 꽃밭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더니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장난감 병원에서는 서울에서 나타난 어떤 지역사회 문제점들을 어떤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그거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결국 공동체는 나의 행복도 가지지만 지역사회를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어떤 단편을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백 이사님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를 직접 공동체로 어떤 해결을 하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지역에서 찾아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현장과 학문을 좀 더 결합해서 더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우리 이강석 사무국장께서도
국가적인 정책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발굴해 가는 모습, 또 하나는 더 거기에 필요한 경제적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 특히 농촌 지역에 없는 인적 자원들을 실제 발굴뿐만 아니라 육성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능성들을 이어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생활 공동체까지를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더더욱 이쪽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현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박사님 잠깐만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니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들을 지금 이제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문화 공동체, 생활 공동체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좀 된단 말이죠. 놀고 먹고 얘기하고 그죠? 하면 되는데 경제 공동체로 딱 들어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뭔가 아까 갈등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갈등들 때문에 사실 무너지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경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갈등 해법이랄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네. 경제 공동체를 자기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경제 공동체를 하는 순간 앞서 말씀한 것처럼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제가 말하는 경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생활 공동체에 필요한 예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에서 큰 돈을 벌겠다. 우리 참여 주민들, 조합원들이 내 소득의 10만 원에서 50만 원 늘리는데 이 공동체를 활용하겠다 하는 순간은 무너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에 필요한 마중물 같은 정도의 조그만 지속적인 돈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지, 더 이상 욕심내는 순간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왜냐하면 경제 공동체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저하고 인맥상통하는 것이 개인 소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한 10여 년을 해봤지만 다른 이웃 마을도 제가 지켜보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든 간에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뭐를 하자고 10만 원씩 거들려면 도대체 안 걷어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경제 공동체다 하면은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든 마을위에서 뭐를 해도 장목반을 만들면 그 돈에서 마을 때문에 많이 받아왔으면 자기들이 이익에서 5%냐 10%냐를 꼭 내야 돼. 그걸 가지고 복지냐 생활 공동체냐 이 속에 문화나 지원해 주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개별 공동체에 의해 가지고 개인 가구에 500만 원을 벌어줘도 불만이고 1000만 원을 줘도 불만원이고 1억을 줘도 안 됩니다. 쓰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꼭 이제 돈 벌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장목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주식회사를 만들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 마을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100명이 모였는데 개별 집집마다 돈 나눠주는 거를 이걸 걱정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리면 뭐 지역 소멸이 도시 소멸로 이어질 것이고, 아니 말로 국가 이전에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국가로 갔다면 이제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한 200년 후에 그죠,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지면 국가의 인구가 부족 정도로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면은 뿔뿔이 다 그냥 각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발판을 닦아놔야 되겠다. 예, 예. 그러고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개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기반도 같이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내 말만 예, 예. 방송을 편집을 알아서 하시고 토론장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거자면 귀한 시간이라, 이게 어차피 유튜브에서 잘 짜서 올라가면 다른 마을도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배울 게 있겠죠. 저는 경험칙에서 얘기하는 거고 미래를 보고 항상 해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제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든 뭐라든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또 있어요.
공동체가 마을회 명의로 만드는 것, 재산을 만들어야 돼요. 제주도에 가면 한 개 리가 100만 평을 갖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공짜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 지원이 지금까지 해준 마을의 어촌이나 농촌에 보면 배 한 척 사주고 농기계 사주고 개별로 다 사주고 그 돈을 벌으면 법원 등기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또 남으면 농협통장에 들어가 있어. 개연통장에. 그거 뺏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후대에 남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마을에 무슨 사업을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하든 뭘 하면은 신한력 플러스 70억짜리가 들어오면은 마을 돈 1원이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자가 뭘 하기 위해서 2, 3년 후에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면 마을 남해군에다가 1원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 의식을 안 깨우치고 보조사업 들어오면은 몽땅 다 이거는 우리가 받으면 먹고 땡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70억을요. 또 100억을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마을 공동기금을 공동재산. 예를 들어서 무슨 뭐를 만들더라도 벤치를 만들더라도 뭐를 만들더라도 공동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후대에 가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내 돈이 없어도 마을에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다 부도가 나도.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네네. 자,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 한 마디씩 조금 그죠 부족해 아까 얘기 못했던 것들 아니면 좀 오늘 이 시간들 느낀 점들을 조금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래 뭐 어떤 운동성 있는 사람, 뭐 이런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역에서 이제 이런 공동체 활동이 있다는 걸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지역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동네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제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못 느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은 다 그래야 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오면서는 내가 뭐 1번만 잘해도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 못해도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1번도 못해도 다 나를 감싸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곁에 있다는 거를 이제 그 비로소 인식하게 됐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봉숭아 씨앗을 톡 건드려주는 그런 건드림이 없으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자꾸 공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림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다 하나하나가 저의 문제였고 제가 해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어서 이것들을 오히려 손 모아서 보태주는 동네 어르신, 동네 꼬맹이들, 이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춘기, 제 아들도 사춘기를 그냥 훌쩍 넘어서 이제는 벌써 대학생이 돼서, 저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공동체 나하고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선뜻 그냥 한 걸음만 떼면 또 다른 세상이 정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울에서는 장난감 병원과 함께, 그리고 이 남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백수영 기자님. 네. 저는 이제 이 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에 굉장히 개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살고 있는 그 집, 방과 거실과 이제 그게 전부인 세상이었는데, 이제 마을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지점들이 연결되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나의 집이 이 동네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고, 가게에 들어가 인사를 전하고, 그래서 마을 안에 제 공간이 굉장히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 자원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되면 개인적인 자산은 그 갖고 있는 집과 재산과 뭐 직장, 그게 전부인 게 되는 거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마을에 있는 공원, 장소, 벤치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누릴 수 있는 공유 자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런 활동들을 조금 다 같이 해갔으면 좋겠고,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거야. 주로 활동가들. 뭐 또는 옛날에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이 좀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대의 레벨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모두가 조금씩의 뭐 자기가 편한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사회가 조금 더 끈끈하게 연결되지 않을까,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할 활동일 수 있지만 완전한 뭐 행복의 순간은 아닙니다.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굉장히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순간 마을이 내 집이더라. 아, 예, 훌륭합니다. 자, 이광석 사무국장님, 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사람을 키워내는 게 어쨌든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게 어찌 보면 제가 있는 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피고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 자세로서 뭐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좀 안아주고 끝까지 좀 책임지면서 지켜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함께하는 그러니까 균형발전 정보협력포럼 제18차 남해포럼,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일단 댓글을 달아주신 분, 유튜브 TV, 그죠? 예, 우리 나비스 TV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예, 우수자 선정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1번 안관주님, 2번 라떼월드님, 3번 솜사탕님, 4번 마을발전소님, 5번 푸른님, 6번 고고식님, 7번 민트님, 8번 유소민님, 9번 배짱이님, 10번 김은진님, 이렇게 10분이신데 선물을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불러드린 분들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나비스 NABIS 그죠? 골뱅이 kimac.or.kr kimac.or.kr kimac.or.kr이네요. 이쪽으로 연락처를 주시거나 댓글 내용, 유튜브 닉네임이 포함이 된 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썼냐고요? 댓글 뭐라고 썼는지는 저한테 지금 안 보여,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죠?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올려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남해에서 함께한 포럼, 참 그냥 낭만적인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배우고 갑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일이 일단 패널 선생님들 권영진 선생님, 그리고 김영림 선생님, 백수정 선생님, 이광석 선생님,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행복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시간, 노력, 희생이라는 게 일단 전제가 된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문외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옛날 이야기 책에 오성과 한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감나무 가지가 남의 집 담 너머로 넘어갔을 때 오성이었던 것 같은데 오성이네 집 감나무가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갔죠. 근데 그거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떼먹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 뭐 안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성이가 뭐 그 집에 가서 손을 문 안으로 쑥 넣어갖고 이게 누구 손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이분들께서는 남의 담장에 넘어간 감나무를 그분들 드시라고 드세요라고 처음 말씀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었기 때문에 노력이나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자원들이 함께한 게 아닌가. 예, 굉장히 크게 배우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이해와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 기조발전을 해주신 전인철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19차 있을 포럼도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어떠실지 몰라도 굉장히 재밌게 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뜻깊은 회사, 주식회사 김현정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국가균형발전위에도 감사드리고 나비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한마디 안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자 이어진 수석. 예, 김현정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게 매우 뜻깊었습니다. 공동체가 지역을 살리는 가장 큰 힘이라는 그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뛰어오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막상 공동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그 마을들에서 공동체 하십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함께 이제 모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자괴감이 많이 있어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보자는 각오로 이제 통영에서 지내보고 있고 그런 삶들이 앞에서 말씀해주신 기조 발제자님과 그다음에 그 토론에 참여하신 패널 분들의 말씀처럼 정말 그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일로서 공동체를 하는 것보다 더 기쁜 큰 행복을 주고 또 경제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가치를 준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포럼을 좀 주관하고 또 이 주제로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비스 포럼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먼 길을 이렇게 또 저의 부탁 하나로 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김현정 대표님의 아주 이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공동체 포럼과 오픈 토크쇼 여기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남해 바닷가에 노을이 좀 지네요. 감상도 좀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